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국장 문창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AI 페스티벌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개를 해준 것처럼 2020 대전 인공지능 전략을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정성 원장님께서도 AI의 전반적인 분야 또 트렌드 관련돼서 아주 대단한 주제를 짧게 그리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저희 같은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는 AI를 볼 때 AI가 이런 연구의 관점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는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구보다는 이제 활용의 관점이고요. 그리고 그 활용의 관점도 국가적 관점에서 이 새롭게 아주 핫하게 대두되고 있는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관점이 있을 거고, 또 저희 같은 지자체 또는 도시의 관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의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자체의 관점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AI를 활용해서 어떠한 효과들을 거두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추진 배경부터 재원 투자 계획까지 저희가 대전 AI 전략이니까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서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참고 자료를 몇 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 배경인데요.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많이들 지금 인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기존의 산업화가 기계가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를 했다면, 사실 AI가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계속 진화 발전해 나갈 거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지역 경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시민의 삶이 도시로서의 대전시가 시민들에게 주는 서비스를 어떻게 지능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인공지능 전략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 나오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아주 핫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지역별로 아주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글로벌 관점에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AI와 관련된 연구 랭킹이나 또는 국가별 랭킹까지도 이제 설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좋은 논문들을 축적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세계적 추세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서 AI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육성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 정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경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들을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한 3개의 거점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중에 서울 판교는 판교라든지 또는 서울 강남의 테란밸리나 팁스타운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대기업과 AI 스타트업들이 육성이 되고 있는 민간 중심의 그런 AI 생태계가 좀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광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I 집적 단지로 정부 예타 면제를 통해서 약 4천억 정도 되는 예산이 투자가 돼서 광주가 아주 야심차게 지스트나 지스트 인근의 다양한 산업군들을 바탕으로 AI 산업들을 육성해 나가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AI 집적 단지로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전은 그러면 어떤 관점이 되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니, 아까 교수님 도메인 날리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AI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이나 또는 민간의 대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연연이 집적돼 있고 그 출연연이 집적돼 있는 도메인 날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기반 기술로서 투입이 될 수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말씀드린 서울이나 광주나 대전 각각의 차별성을 가지고 가면서 대전의 AI 산업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AI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대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나 특성이 뭐냐, 그리고 물론 AI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다음에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AI를 육성할 수 있는 인력을 또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놓고 봤을 때
전국 최고의 R&D 역량이라든지 또는 카이스트를 비롯한 그 대전의 많은 대학들에서 나오는 그 AI 인재 양성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그 사실 산업적인 부분이 상당히 약하긴 하지만 대전은 기술 창업, 그 기술 기업, 강소 기술 기업이 강점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중심의 그런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 AI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그런 계획들을 지금 대전 AI 전략에 녹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위에 그 기존 사업 연계부터 대전의 강점 연계까지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정부 과제를 또 수주하기 위해서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획하고 있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대덕 특구의 연구 역량이라든지 또는 인적 자원을 AI로 활용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대전은 사실은 국가 연구개발 중심지이기 때문에 대전만의 그런 역량을 우리가 이거를 다 그 독점하겠다라는 전략으로서는 우리가 결코 그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다른 지역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허브 앤 스포크 관점을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개방해서 그다음에 그런 대전의 강점을 연계해서 이걸 플랫폼화해서 그걸 나누어서 그 관점에서 이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정책 추진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및 전략으로는 비전은 AI로 완성하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이라고 잡았고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제가 계속 앞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이제 AI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혁신을 어떻게 가져갈까. 결국 지역경제 혁신은 기존의 그 기업들의 기술 창업 기업들을 AI로 어떻게 스타트업들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기존의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스케일업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역경제 혁신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 AI라는 게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제공했던 서비스를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지능형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크게 목표를 두 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략으로 그 네 가지를 잡았고 그 각각 전략마다 3개의 과제를 넣어서 전체 12개의 과제를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그 인공지능하기 좋은 대전을 위해서 AI 인프라 구축은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보통 AI나 데이터 또는 뭐 스마트시티와 관련돼서 그 레이어를 한 3가지 층으로 두고 있는 자료가 많던데 AI를 돌리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인프라가 필요할 거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활용할 때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하는, 그래서 인프라와 데이터와 서비스를 놓고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그 AI 인프라 구축이 인공지능하기 좋은 대전, 그래서 파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이걸 활용을 해야 되니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결국 이제 AI는 그 수월성 높은 인재들입니다. 그 서울 수도권이 다른 데보다 강점이 있는 것이 그런 인재들이 집적화되어 있다는 부분이 아주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AI 인재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새로운 AI 인재들을 계속 그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인텔리전트에서 인공지능을 잘하는 도시로서 AI 인재 양성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결국 지역 경제 혁신을 이룬다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생겨나는 관점에서 지역 경제 혁신에서 인공지능으로 잘 사는 도시에서 리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시민 사회와 같이 이거를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 시민의 삶의 질을 엑셀런트하게 하겠다는 차원에서 인공지능과 함께 품격 있는 대전입니다. 그래서 두 문자를 따면 FIRE에서 fire로 해서 그 인공지능의 그 불꽃을 대전에서 한번 피워보겠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게 전략 및 과제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요 구체적인 과제들은 요 다음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략 1, 2, 3, 4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으로 이제 AI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하기 좋은 대전은 3가지의 그 과제를 했는데, 첫 번째 대덕 AI 앤드 캠퍼스, 뭐 AI 플러스 X 캠퍼스, 뭐 다양한 관점에서 그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I 앤드 솔루션. 결국은 AI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 솔루션을 마련할 것인가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라는 관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전주기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먼저 AI 앤드 캠퍼스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점 중에서 그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대덕 연구단지가 올해가 47주년인데 기존의 그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정부 과제를 수행했던 그런 그 관점에 대덕 연구단지를 어떻게 지역과 연결시키는 관점에서 대전시가 이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정한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단지 운동장 앞에 옛날 쌍용 그 연구소 자리를 대전시가 매입을 하고 그쪽 지역을 AI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거점을 만들겠다. 근데 AI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단이기 때문에 AI 플러스 X 관점에서 AI와 바이오를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AI와 에너지라든지 다양한 그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거기서 다양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실제로 예산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거점을 해당 공간을 통해서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그 AI라는 게 결국은 융합과 연결을 통해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인재들을 육성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기 때문에 카이스트라든지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이쪽에서 어떻게 그 상용화와 연결될 수 있는 기업과 만나는 공간으로서 연결될 수 있는 연구가 활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거점 관점에서 여기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저 왼쪽에 있는 공간을 저희가 그 AI 거점 공간으로 마련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공간은 뭐 대덕 연구단지를 놓고 보면은 사실 그 역사적인 공간들도 있고 좀 버려져 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연구단지의 수요가 이게 그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수요를 같이 견인할 수 있다면 그런 공간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그런 공간적인 부분들을 이제 오른쪽에 명시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대덕특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대덕특구 재창조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그 기획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그 접점의 공간들을 통해서 AI를 기반으로 활용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점이 마련되면 결국은 그 AI를 바탕으로 한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서울 판교 같은 경우는 뭐 그 텐서플로어 그 커뮤니티도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제가 봤더니 이 뒤에도 나오지만 한 5만 명 가까운 5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서울 수도권만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뭐 포스코 ICT라든지 다양한 그런 그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것을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그래서 자생적인 민간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면 사실 그 서울 이남에 아니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많은 중소기업들은 사실 AI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도대체 우리 기업에 그걸 뭐를 적용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감이 좀 잘 안 잡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그 데이터 센터 기반 하에 에너지와 자동차와 그리고 그 헬스케어라는 세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AI를 접목시켜서 기업이나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라고 했다면 저희는 특정한 기업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덕특구에 있는 다양한 출연연들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난리지를 바탕으로 AI를 접목을 했을 때 실제로 기업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AI 솔루션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의 그런 AI 엔드 솔루션이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고요. 그 관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AI 플러스 X 기술 R&D ICT 융합을 통해서 다양하게 그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그 분야의 그 기업들에게 이와 관련된 그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 뭐 사실 이거는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라서 아직 뭐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요 밑에 이제 추진 프로세스를 보시면 먼저 그 기업에 그 관련되는 문제를 먼저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제기를 기업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네이버라든지 데이콘이라든지 또는 뭐 캐글이라든지 캐글 코리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양한 경진 대회 방식 또는 데이터 톤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문제를 던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데이터와 AI를 바탕으로 풀 때 그런 그 기업들이 제기한 문제를 어떤 그 문제풀이 플랫폼에 던졌을 때 그거를 공학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고 그 뽑아낸 거를 뭐 AI 경진대를 통해서 뽑아내고 그 뽑아낸 것들이 일정 정도 이제 이게 나오면 그거를 물론 이제 과기부나 다른 그 여러 부처하고도 이제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초기에 작게 이제 마중물 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그 산업에 적응하기 위해서 추가 R&D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그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출연진들과 연결시켜줘서 실제로 기업한테 그런 AI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앞쪽에서 기업이 구체적으로 AI 관련된 어떤 문제를 뽑아내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좀 정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작게라도 시작을 하면, 그리고 어떤 이 한 트랙을 돌아서 성공 사례가 나오면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그와 관련된 수요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이제 대덕 AI 솔루션이라는 부분들을 구축을 했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쌍용, 지금 한스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한스코 부지에 저희가 그 융합연구 혁신센터라는 것들을 통해서 거기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GPU 기반의 그 다양한 그 장비들을 좀 깔아서 거기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전국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에게 도시에 이 장소를 그 마케팅하고 세일즈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전주기 플랫폼 구축인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와 데이터와 서비스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그 서비스가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않고 인프라부터 차근차근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된 AI라는 것도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결국은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니 그와 관련된 그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부터 그다음에 수집 축적하고 그다음에 전처리해서 마지막으로 데이터 개방을 이용하고 하는 그 서비스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 이용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제시를 했고요. 이거는 그 현재 저희가 그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서 어느 정도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참고 자료에 나오겠지만 다양한 그 시청 조직이라는 게 이제 근데 뭐 제가 있는 과학산업국도 있지만 도시국도 있고 교통국도 있고 환경국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국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축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인프라와 데이터와 서비스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AI 인재 양성입니다. 결국은 그 AI라는 게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아까 교수님도 그 인재 네 가지 정도 레이어를 두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거를 조금 따가지고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있고 네 가지 레이어를 이제 제시를 할 텐데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맞춤형으로 어떻게 AI 교육을 실시를 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AI 페스티벌을 그 주최 주관하고 있는 그 AI 프렌즈라든지 그런 다양한 커뮤니티를 어떻게 모아서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AI 인재 양성 플랫폼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 대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AI에 관련된 특성들 말씀드렸을 때 지역의 그 출연연이나 카이스트나 이런 다양한 뭐 중남대나 이런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그 자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어쨌든 카이스트와 그 다음에 그 CNU는 충남대학교가 최근에 그 AI 융합센터 혁신 사업을 그 나이파 사업인가요? 그거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그 배출하는 그런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데 그걸 했고요. 그다음에 UST는 뭐 전국에 출연연들이 퍼져 있지만은 대전에 가장 많은 출연연들이 있고 거기 있는 도메인 날리지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기반 기술로서 AI를 지금 가르치는 그런 커리큘럼이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UST에 그 다음에 에트리가 가지고 있는 AI 중점 연구소, AI 국가 AI 인공지능 연구소로 그렇게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에트리 자체 내에서도 그 에트리에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그런 AI 교육 프로그램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 대학에서도 다양한 그 AI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플랫폼이 먼저 구축이 되면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수요하는 그런 AI 그 인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툴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현재는 그 카이스트나 뭐 또 충남대학이나 UST나 에트리나 이 전체적으로 이것들이 그 엔티티들이
구체적인 협의체나 이런 게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걸 오거나이즈 해주고 연결해주는 커넥터의 역할을 해야 될 테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대전시가 나서서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플랫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저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재는, 저희는 아까 교수님께서는 그 AI 고급 인재부터 전문 인재, 실무 인재 이거를 4단계로 적시를 했는데, 저희는 거기다가 일반 국민, 그러니까 국민이라기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AI 소양 교육까지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AI 인재를 이렇게 저희도 4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AI 교육 사업 추진인데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실제로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다양한 AI 인재 그 학습이라든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다른 분야에서 살펴보면 직장인과 일반인과 이제 어린이 청소년으로 봤을 때 그 각각의 그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부분들을 이미 뭐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서 정부 사업을 따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든지 해서 요 3가지 관점에서 각각의 AI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기본 과정들을 예시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정말 열정적인 참여를 보이시면서 상당히 확장을 하고 있는 그 AI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지원 방안들입니다. 그래서 공간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아까 한스코 부지에 들어가는 AI 거점으로서의 그 공간에 융합용 혁신센터라는 걸 통해서 GPU 기반의 GPU 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AI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도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이제 장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커뮤니티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서로가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그거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들어갈 텐데, 그런 세미나라든지 AI 경진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도 TBC 콜라보홀에서 벌써 AI 프렌즈는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은 100회 이상, 100회 정도 되는 그런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그 밑에 지하 공간에 또 그런 것들을 토론할 수 있는 공간까지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그다음에 정부 과제를 활용해서 충청권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과제를 수주를 했는데, 이거를 특정 공간에다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필요하게 하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부분과 또 동영상이나 홈페이지 제작 지원 이런 부분들은 시의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전략 3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잘 사는 대전, 결국 지역 사회 또는 도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산업으로 이걸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그거는 큰 틀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한 부분은 아까 말한 AI 플러스 X 관점에서 기존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 분야로 진입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존의 AI 기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해서 성장하는 스케일업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의 대전 산업단지라든지 대덕 산업단지에 전통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통 기업들은 사실은 AI에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창업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출연연 기반의 출연연이 많이 있고 카이스트가 있으니 거기서 나오는 훌륭한 인재들이 어떻게 AI 기술을 사업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것은 사실은 밑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AI 특성화 기업의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AI 지역 거점 확산 전략 사업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사업들이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출연연 연계 중소기업 R&D 지원이라는 사업들은 그거는 애초에 그런 사업이 있었지만 이걸 이제 AI 쪽으로 돌려서 그렇게 출연연과 연계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 결국은 사업 과제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 기존에 그러면 이제 AI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그 AI가 아니라 이제 바이오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뭐 소부장도 있고 있을 테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적용 분야는 뭐 AI, 바이오, 드론, 로봇, 의료, 무선 통신 등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그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에 최근에 중기부도 이제 그 계속적으로 진화하면서 거기에 AI를 또는 데이터를 어떻게 얹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같이 시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조업의 ICT 기술을 적용한 제조 공정 혁신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그 사실 뭐 여러 가지 창업 지원 사업들이 그 생태계 관점에서 창업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특정한 분야와 관련돼서 또는 특정한 그 인력의 인력과 관련돼서 예컨대 뭐 대학 인력, 뭐 출연 인력, 기업 인력과 관련돼서 그런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들이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AI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결국은 그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제공을 받아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공공 데이터가 되든 아니면 연구 데이터가 되든 아니면 그 도시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도시 데이터가 되든 아니면 마이 데이터가 되든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갖춰진 생태계에서 그런 이 본인의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지원 기관들 아까 말씀드린 카이스트나 여러 지원 기관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제 AI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창업 초기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그 창업 지원 펀드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AI 스케일업 지원 같은 경우도 그 기존에 사실은 이제 이거는 AI 스케일업 지원 부분은 조금 이제 한참 그 좀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결국은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도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스마트하게 해결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도시 정부가 새로운 그런 그 해결과 관련된 서비스를 단순히 그 국가 사업이라든지 또는 단순히 그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도시라는 플랫폼에서 그 도시 문제라는 차원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AI 기업이나 또는 기존에 있는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거를 풀어줄 수 있다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요를 하는 그 수요자로서의 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플랫폼 사업자라 그럴까요? 그런 관점에서의 스마트 시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기획이 되면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지능형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그 대전시가 그거를 제안을 하고 그런 도시 문제 해결하는 것들을 공급을 민간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또는 대기업이 그 같이 활용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들어올 수 있다면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그런 그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직은 개념이 좀 불확실하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의 스마트 시티를 지금 좀 고민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차원에서의 AI 기업 스케일업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사업화 지원은 현재도 그 여러 사업들이 그 기술 사업화와 관련돼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도시적 특성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AI 기술을 그 기업과 매칭하는 지원하는 사업들은 뭐 특구재단과 그리고 대전시가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제가 바로 저 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결국은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또 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형 테스트베드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기업이 만든 시제품들을 이 시장에 나가기 전에 대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도시 인프라나 대전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데이터나 대전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리빙랩 관점에서의 시민 혁신가들을 연결시켜서 실제로 기업들이 그걸 활용해 가지고 지역에서 테스트를 해서 레퍼런스를 얻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이제 AI 기술 실증 지원들을 저희가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공지능과 함께 품격 있는 대전인데요. 이거는 결국 그 데이터 3법 통과 이후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그 활용할 수 있는 족쇄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금융위원회에서도 또 과기정통부에서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그 마이데이터 활용 시민 서비스와 그다음에 AI 기반 지능화 도시 대전, 결국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AI 대전 AI 페스티벌처럼 인공지능 한마당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의해서 올해는 약간 확대되고 기간도 늘려지면서 하는데 이걸 계속 더 어떻게 국가 축제화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데이터 기반 시민행정 서비스인데요. 최근에 나이파에서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공모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전시도 도시철도공사나 여러 금융기관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과 그리고 키스티와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그 특정한 서비스 기반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수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국가 공모 사업 차원에서 이제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들이 지역에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마이데이터라는 것이 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와 그다음에 데이터의 소유를 하고 있는 소유권자, 그러니까 데이터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에서 내가 개인이 가지는 데이터 주권을 데이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거를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마이데이터이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누군가가 그거를 주권을 건네받아서 이걸 통해서 활용을 하는데 사실은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민간 베이스로 그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를 빼놓고는 상당히 제약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다른 국가의 여러 도시 사례들을 좀 살펴보니 그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시민들한테 뭔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해당 도시 정부가 그걸 바탕으로 전체적인 ISP를 통해서 이것들을 시민들한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일종의 이제 공공 서비스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선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스티나 대전도시철도공사나 다양한 주체들과 더불어서 정부 공모 사업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새로운 서비스를 주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사업으로 기획을 하고 또 실제로 따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냥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AI 기반 지능화 도시 대전이라는 부분인데요. 결국 스마트 시티라는 게 결국 지능형 도시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능형 도시 관점에서 이전에 우리가 불편하게 느꼈던 문제들 또는 불편하게 느꼈던 문제들과 그다음에 그냥 의뢰이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던 공공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바꿔주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은 줄이고 편리함을 제공해 주면서 스마트하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AI 기반 지능화 도시 대전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에트리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뽑아냈고 이 부분들은 우리 시 자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시국, 환경국, 교통국, 복지국 소방본부, 상수도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 서비스들 중에서 이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지능화해 줄 수 있을 것인가는 결국은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니 그 부분은 저희 과학산업국 스마트시티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필요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공급을 해당 국들과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에 그 내용이 좀 있는데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회문제 해결형 중소기업 아까 말씀드린 R&D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기술을 AI를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스마트 시티나 또는 데이터 기반 지능형 도시나 이런 것들이 리빙랩 바탕으로 기존의 서비스를 받는 객체로서의 시민들을 어떻게 도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리빙랩 방식으로 도시 실험이라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시민이 풀어가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이제 구조화시켜서 그것들을 모델링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하고 있는 이런 AI 페스티벌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제 더 확대시켜서 단순히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국에서 소문나게 만들어서 적어도 AI와 관련된 그런 행사는 대전 AI 페스티벌이 대한민국의 대표 행사로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 대전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중요한 파트너인 특구재단이나 출연연이나 카이스트나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그 AI 프렌즈나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같이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추진 체계를 저희 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게 그 누군가가 이거를 커넥트하고 그 퍼실리티트 해주고 또 오거나이즈 해줄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학산업국의 스마트시티까지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주변으로 이제 시의 관련 부서들을 연결하다 보니 이제 정보화 담당관에서는 다양한 그런 그 정보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시의 다양한 사업 부서들, 아까 말씀드린 교통, 환경, 복지 다양한 부서들의 그 도메인의 AI를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시의 출자 출연 기관들 중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뭐 대전 테크노파크가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많은 기업들하고 이제 연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외부 시 외곽으로서의 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특정한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관점에서 도시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니 사실은 대전인공지능추진위원회라는 조직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뭐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조직도는 이렇게 이제 가져가고 있고 이것들을 사실 공무원인 저도 사실 아까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연구자로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그 기획하는 어떤 도시의 뭐 도시 정부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전체적인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이제 CDO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저 밑에 사업 파트너 기업 협회와 공동 추진 협력 주체는 그 AI와 관련돼서 이제 둘 다 어떻게 보면 공급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 기업 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요자인 게 아니라 저기도 공급자고 여기 출연연 대학 대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데서 여기도 이제 공급자인데 그러면 그 중간에 이거를 수요하는 수요자는 누구냐? 밑에 보면은 시민을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AI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전 도시 AI 도시 인프라나 AI 도시 서비스 기반 창업 활성화를 했으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이거를 시장이나 또는 이걸 먹거리로 해서 지역에 계속 만들어지는 스타트업이나 기존의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바로 그 중간에 들어가면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재원 투자 계획인데요. 이거는 가능하면 저희가 현재 그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예산들만 이렇게 좀 담았습니다. 물론 그 아주 생짜배기로 담은 건 아니고요. 적어도 아직 담아지지 않다 하더라도 기획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기획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담았고요. 그래서 5년간 한 3,176억인데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정부의 그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한국판 뉴딜과 관련돼서 다양한 그 공모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공모 사업들을 특정 기관이 아니라 여러 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따오는 사례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이 사업 예산들은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로서 지금 현재 저희가 AI 기반으로 사업 추진 현황하고 있는 것들을 각각 그 분야별로 안전, 교통, 사회복지, 환경해서 요거는 저희 대전시의 조직과 관련돼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AI 기반으로 한 사업들을 적시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공모라고 한 거는 정부의 공모 사업을 따와서 이제 그 시비를 합쳐서 같이 나가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R&D 지원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다양한 부서들과 이런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만 이렇게 좀 담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AI 전략을 대전 인공지능 전략을 사실은 작년 연말에 국가 AI 전략이 나오고 나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이미 이제 광주가 AI 집적 단지로서 AI라는 그 화두 자체는 이제 선점을 했고 대전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그 대전 인공지능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사업들을 엮기도 하고 새롭게 또 AI 프렌즈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또 디스커션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행하면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대전 인공지능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걸로 해서 완결판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디벨롭 시켜 나가는 그런 연동형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그걸 만들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 연결하는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관세청이라든지 관세청과 같이 해서 그 원도심 쪽에 그 AI 창업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수주를 해서 실제로 그 대전 TP가 대전 옛 충남도청 앞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특정 공간에
관세청이 마련한 그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관세청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도 수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 가까이 있는 육군 그 교육사령부에 AI 부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I 부대라기보다 AI를 활용하는, 그래서 거기하고 어떻게 협력 사업을 가져갈 건지, 또 그 AI 기반 대득 산단, 폐수 처리, 환경 기술 이런 것들은 특구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끄집어 와서 AI 기반으로 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성과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충남대 사업을 유치한 거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AI 인재 육성을 사업을 공모에 참여해서 이제 가지고 온 거라든지, 최근에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사업 공모에 된 거라든지, 또는 세종에 있는 다음 소프트와 해서 그 시범 사업으로 최근에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자가진단 앱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 결국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AI 팀 또는 스마트시티과에 있는 AI 팀 조직은 개인적으로는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집행을 위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아니라 AI라는 걸 바탕으로 각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구슬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 또는 그 벤처형 조직으로 기능을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AI 팀은 뭐 대덕넷에도 한번 소개는 됐지만은 그런 그 만들어진 계획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덕이 가지고 있는, 대전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자원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뭐 이런 성과들을 있고, 이것들을 좀 더 구조화해서 이 AI 팀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과나 과학산업국 차원에서, 그리고 대전시 차원에서 좀 더 연결시킨다면 기존에 있던 그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성과들이 기업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주체로서의 그런 그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는 장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대전 인공지능 전략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 각각이 하고 있는 역할들과 대전시가 하고자 하는 역할들이 그 연결이 돼서 그 결국은 대전 안에서 그런 새로운 혁신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몇 가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불꽃 전략을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저희가 그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시가 한 3년 전에 주창을 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다양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위원들로부터 질문 받거나 공격 받는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건 공급 위주의 계획이 아니냐,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을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체감하려면은 서비스 기반으로 뭔가 내가 제공받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지워졌네요. 저희가 그 실국별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몇몇 가지 사업들은 실제로 시민들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전이 그래도 150만 도시로서 상당히 큰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체 범위로 확대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 대전시의 예산으로만 하기는 힘들 거고, 결국 민간이 들어와서 시장이 만들어져서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전시가 해당 기업도 그걸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고 대전시는 일정 정도 피를 내는 방식으로 이제 갈 텐데, 그런 것들이 작게나마 이렇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르신 돌봄이라든지 공원의 그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드론을 통해서 뭐 서비스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다. 다만 저희가 그 지향점은 시민들에게 주는 서비스와 그리고 민간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그려나가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그런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이 AI 도시로서 주변 도시와의 연계 방안, 특히 이제 세종을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그 세종이 생기면서 대전에 있는 많은 인구들이 주거의 목적으로 세종으로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세종에 있는 산업부에 1년간 파견을 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세종으로 가는 데가 막히고 세종에서 대전으로 오는 길은 거의 안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출근할 때 보면 이쪽 대전으로 오는 차가 안 막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며 가며 다 막힌다고 합니다. 그 말은 세종과 대전이 그 점점 연계가 되고 있다는 거고, 세종은 세종대로 지금 그 규제자유 특구에 있어서 자율주행 그 규제자유 특구를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규제자유 특구의 기술적 요소보다는 그 플랫폼, 도시 플랫폼을 제공해서 거기서 그냥 실증만 하는 구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그다음 상용화 단계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대전에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나 또는 출연연이나 아니면 카이스트의 그런 영향들이 합쳐질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려면 결국은 도시정부와 도시정부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시도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장기적 관점, 지향점으로서의 그런 그 대전 세종 통합 말씀을 하셨지만은 통합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 경제권이라는 관점에서 대전이나 세종이나 그리고 가까운 오성 오창과 연계가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은 그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은 그 거버넌스 구축이 아직 물론 행정협의라는 게 그 러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요 아이템 구체적인 아이템과 관련돼서는 저는 아직 그 접촉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접촉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경제권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연계하려고 하는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익숙지 않아서 말주변도 없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대전의 그 AI 인공지능 전략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여튼 그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계시킬 거고 민간 수요에 기반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그걸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계속 만나서 오픈 마인드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책으로 만들고 그게 예산이 들어가야 이제 그 다음부터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계속 고민을 할 테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또는 같이 협력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라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